한 번 참아줬더니 두 번 참아주고 두 번 참아줬더니 이제는 아예 만만하게 보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분 탓이려니 넘겼는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나한테만 유독 그러더라는 거예요. 2024년 직장 갑질 119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무시와 비하를 경험했고 그중 70% 이상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왜 대응을 못했을까요? 대부분은 괜히 예민한 사람 되기 싫어서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참았다고 해요. 그런데 무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참아주는 사람에게는 더 심하게 굴고 강하게 나오는 사람에게는 꼬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결국 한 번의 침묵이 평생 무시당하는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은 무시하는 사람의 심리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상황별 대응법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나를 존중하면 나도 존중하고 나를 무시하면 나도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해 보여도 대인관계의 핵심 공식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받은 대우를 상대에게 돌려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존중할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로 무시하면 무시로 돌아오는 거죠. 문제는 이 원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착한 사람, 참아주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서 계속 선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상대가 반응하지 않으면 자기 행동이 괜찮다고 착각하거든요. 침묵이 곧 허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대체 왜 남을 무시하는 걸까요? 심리학에서는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심지어 본인이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누군가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그게 뭐 대수야. 나는 더 했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대화할 때도 상대방 말은 흘려듣고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성향이 극단적으로 가면 자기애성 인격 특성으로 분류되기도 해요.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 신호를 읽는 뇌 영역이 덜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하는 건 애초에 무리인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들인데요. 이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난 척하고 남을 깔보는데 속으로는 자존감이 없다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에서는 이걸 방어적 자기애라고 설명하거든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는 거예요. 진짜 잘난 사람이나 자존감이 탄탄한 사람은 굳이 남을 무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삶에 만족하니까요. 모임에서 유난히 다른 친구를 놀리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불안을 남을 깎아내림으로 달래는 사람인지요. 2023년 성격과 개인차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일수록 타인을 폄하하는 경향이 2.4배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유형이 있는데요. 바로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무시라는 행위 자체를 상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위축되고 눈치를 보게 만들어서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거예요. 특히 직장처럼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관계에서 잘 나타나거든요. 2025년 법원 판례를 보면 회식 불참 직원에게 상사가 소리 지른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가 반발하지 못한다는 걸 확인하면 점점 더 심하게 나옵니다. 마치 실험하듯이 선을 조금씩 넘어보면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 번 성공하면 다음에는 더 큰 무례를 시도하고 그것도 넘어가면 아예 대놓고 무시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유형은 습관적 무시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라온 환경 자체가 문제예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비난과 비하가 일상이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그게 정상적인 대화 방식이라고 학습해버립니다. 본인도 모르게 무시하는 말투와 태도가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농담이랍시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지적이랍시고 인격 모독을 하는데 본인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런 사람한테 네가 나를 무시했어 라고 말하면 뭘 그런 걸로 예민하게 구냐며 되레 화를 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핵심은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건데요. 접근법은 상황마다 달라집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실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멀어지는 게 좋아요. 무시하는 사람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직장 상사라면 부서 이동이나 이직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한테 아쉬울 게 없다는 마인드가 생기면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이탈이라고 부르는데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내 감정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잖아요. 매일 봐야 하는 동료라거나 가족인 경우요. 이럴 때는 전략적 침묵이 효과적입니다. 상대가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깐 그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거든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화내는 모습에서 쾌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아무런 반응을 주지 않는 게 가장 효과적인 역공격이 될 수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그레이록 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돌덩이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해서 상대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반응을 먹고 자라는 존재예요.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계속 참기만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내 안에 분노가 쌓이고 자존감이 무너지거든요. 어느 순간에는 확실하게 선을 긋는 한마디가 필요한데요. 핵심은 차분하되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면 3초만 참고 한 박자 쉰 다음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아서요. 방금 하신 말씀이 저한테 하신 말씀인가요? 이 한마디가 왜 효과적이냐면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본인 말을 똑바로 다시 말해보라는 거잖아요. 무시는 보통 은근슬쩍 하는 건데 정면으로 조명을 받으면 당황하게 돼요. 대부분의 무시하는 사람들은 직접 대면하면 말을 못해요. 뒤에서 은근히 깔보는 건 잘하면서 정면으로 마주치면 꼬리를 내리거든요. 또 다른 효과적인 표현도 알려드릴게요. 그 말씀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기 말의 의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 대부분은 의도를 설명하라고 하면 궁색해지거든요. 그냥 농담이야,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슬슬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건 명확한 경계 설정이에요. 불편함을 표현하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아서 상대방이 반박하기 어렵거든요. 중요한 건 이때 절대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해야 무게감이 생기거든요. 흥분하는 순간 상대는 별것도 아닌 일에 왜 그러냐며 오히려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차분한 어조로 정확하게 지적하면 상대방은 앞으로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건 심리학 연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에요. 2025년 프론티어스 인 사이콜로지 저널에 따르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사람들이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30% 이상 낮았습니다.
또한 경계 설정을 꾸준히 연습한 집단은 6개월 후 자존감 점수가 유의미하게 상승했다고 해요. 경계 설정이 단순히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선을 존중할 때만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특히 직장에서 지속적인 무시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발언 내용을 꼼꼼히 적어두세요. 가능하다면 목격자가 있는지도 기록하고요. 이게 나중에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증거가 없어서 억울해 하시거든요. 기록이 있으면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신고할 때 훨씬 수월해요. 마지막으로 자기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할게요. 무시를 당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자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행동은 상대방의 문제를 반영하는 거지 내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록에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에너지를 쓰세요. 결국 무시를 참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 성격이 좋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그 좋은 성격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두 번까지는 넘어가 줄 수 있어요. 실수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힘든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세 번째부터는 달라져야 하는데요. 그건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패턴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나한테 존중받을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존중으로 돌려주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한 선을 그으면 됩니다. 착하게 살되 만만하게 살지는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